미쳤다. 손흥민 11호 골 폭발. 결승골 장렬로 에버튼전 승리 이끌었다. 손흥민 득점 2위, 토트넘 리그 4위 진입 성공. 토트넘 vs 에버튼. 결승골을 뽑아낸 손흥민, 토트넘. 이 멱살이 잡히는 가운데서도 실점 위기를 벗어나며 팀 승리를 온몸으로 지켜냈다. 손흥민은 24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팀이 1에서 0으로 앞서던 전반 18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에버튼이 만회 골을 넣으며 손흥민의 득점이 결승골이 됐다. 지난 11일 뉴캐슬과의 16라운드에서 10호 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대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득점 공동 3위를 유지했다. 부상 중인 득점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과는 3골 차다. 2위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는 1골 차.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골을 넣은 손흥민은 아스날 전설 이안 라이트, 은퇴 113골을 제치고 역대 득점 단독 23위가 됐다. 5경기 무승, 1무 4패, 이후 3연승으로 반등한 토트넘은 11승 3무 4패, 승점 36점을 기록하며 한 경기 덜 치른 맨시티, 10승 4무 3패 34점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이날 리버풀 원정에서 1에서 1로 비긴 선두 아스날, 12승 4무 2패 40점과는 4점 차다. 재정 규정 위반으로 지난달 승점 10점이 깎인 에버튼은 4연승 행진을 중단하며 16위, 8승 2무 8패 16점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그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2016년 사우스햄튼에서 한 골을 넣었고 이듬해 다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한 골 마이너스 2도움 맹활약했다. 2018년에는 12월 24일 에버튼을 상대로 2골 마이너스 1도움으로 기록했고 사흘 뒤 본머스 상대 2골을 넣었다. 2021년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다. 1992년에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31년 역사 속에서 이를 달성한 건 손흥민 이전까지 단 6명,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 해리 케인, 세르히오 아게로, 프랭크 램파드, 웨인 루니 뿐이었는데 손흥민이 7번째 선수로 등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손흥민은 에버튼전을 마친 후 영국 BBC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에선 후반전에 2에서 0으로 앞서고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에버튼은 압박을 했고 우리가 잘 대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동료들이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승점 3점을 얻어 기쁘다. 우리가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축구는 상승세가 있을 때가 있고 하락세가 있을 때가 있다. 선수들은 뭉쳐야 한다. 우리는 최근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에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부상 우려가 생겼다. 에버튼전을 앞둔 훈련서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특히 손흥민은 이미 지난 시즌 부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부진과 함께 선수 본인도 컨디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 시즌도 부상 우려는 반복됐다. 리그 7라운드 리버풀전 이후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손흥민은 변함없이 선발로 나섰고 쉴 새 없이 뛰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데뷔한 2015에서 2016 시즌 이후 토트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세 번째였다. 2017년엔 벌리를 3에서 0으로 꺾었고 2018년엔 에버튼에 6에서 2완승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2골 마이너스 1 도움을 기록하며 손타클로스, 손흥민 플러스 산타클로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히샤리송이 교체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꿨다. 에버튼이 후반 37분 한 골을 만회하면서 손흥민의 골은 팀의 승리를 확정한 결승골이 됐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6점을 줬다. 토트넘 공격진 중 최고로 평가다. 팀 내에선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 8.5점, 골키퍼 비카리오
8.4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풋몹은 손흥민에게 높은 7.8점을 줬다. 비카리오 8.7점, 로얄 8.6점, 브레넌 존슨 8.5점에 이은 네 번째다. 또 손흥민은 축구는 때때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함께 뭉쳐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에버튼과 경기서도 잘 배웠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경기에서 선보였다.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흥민은 나는 선수 생활에서 항상 득점을 위해 노력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를 어디에 배치하든 상관없이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왼쪽에서 뛰더라도 가능한 한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팀을 위해 뛰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히샬리송이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후 좋은 득점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히샬리송은 나의 지난 시즌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항상 득점과 뛰는 것에 굶주려 있다. 이제 고통 없이 뛰고 있으며 선수로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매우 기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 라며 흡족해했다. 토트넘은 4위에 만족할 생각이 없다. TOP4 안에 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기에 계속 발전하고 싶다. 라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한편 이날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선보였다. 후반 들어 토트넘은 에버튼의 거센 반격을 걷어내기에 급급했다. 별다른 찬스도 없었다. 기세를 탄 에버튼은 파상 공세를 펼치며 동점골을 노렸다. 후반 41분 코너킥을 얻어낸 에버튼은 거의 모든 선수들을 코너킥에 가담시키며 회심의 한 방을 노렸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타코우스키를 맡았다. 185cm의 신장을 자랑하는 타코우스키를 막기엔 체격에서 열세였지만 손흥민은 최선을 다해 밀착 수비를 펼쳤다. 그런데 손흥민을 상대로 타코우스키는 쉴 새 없이 몸싸움을 펼쳤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땅으로 끌어내렸다. 결국 손흥민은 타코우스키의 몸싸움에 밀려 상대 선수로 부딪혀 넘어질 위기도 있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몸의 중심을 곧바로 되찾고 부상을 피했다. 2. 출전 시간 줄어들자 떠나길 원하는데 붙잡으려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막는다.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26 스페인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떠나길 원하고 있다. 올 시즌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다 본래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자 PSG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게 이유다. 그러나 PSG는 현재 스쿼드 뎁스를 유지하고자 솔레르를 붙잡겠다는 계획 속에 이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24일 한국 시간 선발 출전 기회를 원하고 있는 솔레르는 최근 자신의 에이전트와 함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SG는 솔레르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붙잡을 생각이다. PSG는 솔레르가 후반기에 활약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소식을 전했다. 실제 솔레르는 올 시즌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상이나 징계 등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회에서 14경기를 뛰는 동안 정작 선발로 나선 건 5경기에 불과하다. 교체로 출전해도 그는 대부분 후반 40분대에 투입돼 5분 안팎으로 짧은 시간만 소화했다. 이렇다 보니 평균 출전 시간이 31.9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별들의 무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6경기 동안 단 1분밖에 뛰지 못했다. 솔레르는 더구나 선발 기회를 받더라도 본래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윙백이나 풀백 등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여름 새롭게 합류한 이강인, 22 대한민국, 과 마누엘 우가르테, 22 우루과이 등이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찬 데다. 특급 유망주 워렌 자이르의 머리, 17 프랑스가 치고 올라오자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이다. 결국 솔레르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을 추진하고자 자신의 에이전트와 논의에 들어갔다. 그는 최근까지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상 스페인, 아스널, 에스턴 빌라 이상 잉글랜드, 유벤투스, 이탈리아 등과 연결됐다. 특히 그는 과거 발렌시아, 스페인, 시절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어봤던 만큼 적응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G는 그러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 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는 가운데 현재 스쿼드 뎁스를 유지하고자 솔레르를 붙잡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솔레르가 중앙 미드필더뿐 아니라 풀백과 윙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춘 만큼 올 시즌까지는 동행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 레키프는 PSG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레벤 키르자와 31와 위고 에키티케 21 이상 프랑스, 케일러 나바스 37 코스타리카 등을 떠나보낼 수는 있어도 이적을 모색하고 있는 솔레르만큼은 붙잡을 계획이다. PSG는 다재다능한 솔레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떠나려고 하면 이적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레르는 지난 2016년 발렌시아에서 프로 데뷔해 6년 동안 주축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여름 1,800만 유로, 약 260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PSG 입단한 미드필더다. 당시 5년 계약한 그는 PSG와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다. 솔레르는 스페인 출신답게 패싱력과 볼간수 능력, 탈압박이 빼어나고 뛰어난 기동력을 앞세워 볼 운반에도 능하다.